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면요. 거기서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제가 팩트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들 내부의 문제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누굴 세우느냐, 앞으로 뭐 당의 그 진로를 어떻게 이제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야 간의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이렇게 제안한 대로 여야정 협의체 지금 가동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하겠다라고 하더군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와서 윤 대통령을 지원 사격한 사례를 본 적 없습니다. 특히 탄핵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우호적 발언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때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냥 뭐 오불관언이라 그러죠. 우리와 상관없어 이런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뭐 윤핵관으로 불리면서까지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 친구 사이잖아요. 권성동이도 지금 제가 솔직히 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 상황으로 이제 읽힙니다. 오늘 이제 나왔던 기사 중에 요게 있었는데요. 제가 앞서 요걸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잠시 이제 언급한 적은 있는데 기사 자체는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원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탄핵 재판은 금년 안에 이제 끝날 가능성이 컸는데 이걸 헌법재판소가 돌연 내년으로 이제 밀어버렸습니다. 내년으로.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의 의도가 대통령 심리를 먼저 끝내겠다라는 그 의도가 있는데 그것뿐 아니고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6인 체제 아닙니까? 9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가 지금 청문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이준석 재판도요. 6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9인으로 한다. 하겠다라는 의지가 거기 실려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이준석 재판이 그렇다면은 대통령 재판은 그럼 6인으로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만인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뭔가 말이 나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다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발언들이 안 나와. 전부 그냥 입 딱 닫고 있네. 그리고 이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뭐 여러분도 짐작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차마 우파 유튜브에서 말을 못 하는 거지. 우파 유튜브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긴다, 저쪽이 진다 이걸 계속해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썸네일 뭐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제도권 주요 언론 그들의 썸네일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사실은. 반대이거나 한쪽이 너무도 과장된 이야기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속에서 팩트를 참 마주한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안 보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리님대로 팩트 방송은 자주 안 해요. 방송을 한 50개 한다 치면은 50개 정도 낸다 그러면은 팩트 방송은 한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홍보 혹은 우리 이제 응원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하죠. 아니면 저쪽을 때리는 방송을 하거나 그런 걸 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만 하다가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하는 이유는 이대로 가면 글쎄요.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지금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여기 기사 내용을 제가 조금 보니까요. 음,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일정을 내년으로 늦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회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한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국회가 지난 8월 2일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소추하면서 취임 7월 31일이죠. 그 이틀 만에 직무를 정지시켰죠. 탄핵을 통해서 말이죠. 자,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상임위원이 2명만 남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의결을 강행해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지금껏 2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마지막 변론을 남겨두고 있었죠. 자, 그에 앞서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었고요. 거기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현재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12월 27일로 지정을 했죠. 자, 이 결정 후에 이준숙 위원장 변론 연기 결정이 뒤따르자 법조계에서는요,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중견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헌재 측은 연기된 이유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24일 양일에 걸쳐서 예정된 만큼 일단 그 뒤로 이준숙 위원장 심판 절차를 미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죠. 그 후로 이 탄핵 재판에 이제 이 시계가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여권 내부는 이 헌재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국회와 헌재 간의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탄핵안이 인용돼 가지고 만일에 여권 내부의 이제 움직임을 이 언론, 이 중앙일보인데요,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가지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가상해서 대비해서 헌법재판소의 최장 탄핵 심리 기간이 6개월입니다. 180일. 180일을 꽉 채우려는 게 원래 여당의 전략이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있는 대로 많이 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최대한 늦춘다. 한 6개월 정도 끌어서 그 사이에 당의 내부를 단속한다. 그리고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지지율도 끌어올리겠다. 이런 어떤 보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성동 그 권한대행 겸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요,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심리하거나 결정해라. 그래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대통령은 지금 이 직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을 먼저 해라. 그래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게 권성동의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은 직무 정지라도 국정 공백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튼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관계자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기존 재판관 6인으로도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유로 이진숙 위원장 심판 절차를 콕 집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나머지 국무위원 탄핵 심판이 공전하게 되면 이로 인한 국정 공백은 어떡하냐. 이런 어떤 말을 했고요. 헌재엔 윤 대통령과 이진숙 위원장을 포함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국정원이죠.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총 8건의 탄핵 심판이 현재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다 뒤로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편 이번 변론 연기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고요.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온 지 140일째인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맞물리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이 기록한 최장 심리 기간 167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권성동의 발언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관계자 말도 그렇고요. 이들은 좌우지간 대통령 심리 기간을 길게 끈다. 6개월 다 채우겠다. 이런 의도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6개월 뒤라고 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미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전부터도 벌써. 그래서 충분한 지금은 지지율이 너무 낮고 워낙 상황이 안 좋잖아요. 외형적으로 모든 악재만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비대위원장들도요. 대통령을 구하는 그런 의미의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부만을 위한 국민의힘 자체만을 위한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제 생각에는 상당한 어떤 거리감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대통령이 살아나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측을 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딱 한 달 뒤 1월 20일 취임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만이 어쩌면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에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쪽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뭐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말이죠. 이들은요 엄청나게 지금 속도를 올려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더라도 미리 어떻게 손 쓰기 전에 끝장을 보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달 안에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제가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뭐 그쪽에서 지금 뭔가 대변해서 띄워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카드를 갖고 있든 대통령이 지금 이 판을 어느 정도 이렇게 국면을 뒤집고 흔들려고 하면은 부정선거, 그 전면적인 풀스케일 그 부정선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가 터져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어야 되는데 전멸이죠.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발언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0입니다. 0. 부정선거는 오히려 그보다는요. 유력 언론사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 둘 이렇게 보도할 가능성이 조금 있으면 있지 국민의힘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들은 벌써 딴 채비를 했다니까요. 이미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도 벌써 하고 있는 거야. 이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비대위원장 자체도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밑밥을 지금 까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원래 정당의 생리가 그렇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들이. 그런 학습 효과도 있는 데다가 이미 뭐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런 길을 또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뭐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어떤 반드시 이제 승리합니다. 이런 어떤 방송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길래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뉴스 자체가요. 선동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뉴스는. 이건 진짜 일어난 일을 이제 보여준 것 같은데 이걸 보면요. 국회하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잘 통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회는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자, 윤 대통령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홀로 살아날 수 있는가? 윤 대통령을 일렀어요. 1인 글래디에이터다.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서 적 수만과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그렇단 말이죠. 광장에서는 제도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도권 안에 싸움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리고 광장을 비롯해서 우파 유튜브 이런 쪽에서 이제 외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오롯이 대통령에게 지지율로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적을 깨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를 잠재우려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와야 될 텐데 과연 가능할런지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확 올라와서 30%, 40%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은 국민의힘이 그대로 꼬리 내립니다. 그대로. 근데 그게 아니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낮고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생리가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충격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이. 그걸 안다 그러면요.
부정선거 외에 지금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서는 없어요. 부정선거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아무런. 그래서 황교안 이야기를 제가 벌써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황교안의 황자도 히읗자도 거론 안 합니다. 예. 자, 그런 속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